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만들어져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모집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후반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을 오늘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이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법정 관리 시나리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120명이 넘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만도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엔 현재 폭설도 내리고 있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따뜻하고 두툼한 옷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다면서요.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6.5도, 서울 영하 10.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추위 속에 최근에 내린 눈비가 녹지 않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0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반짝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5도, 안동은 영하 9.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오늘 89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뼈를 깎는 새로운 대안,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길기용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추가 대책은커녕 원래 약속했던 자구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태영건설.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 이런 국민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자가 뼈를 깎는, 자기의 뼈를 깎는. 오는 11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태영그룹 측이 돌연 기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 원을 채권단 요구대로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씨의 지분 매각 대금 513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윤 씨가 경영 책임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한 바 있는데 워크아웃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등 나머지 3가지 자구안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이는 F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회생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회의를 열기로 해 태영 측이 채권단의 신뢰를 회복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덥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를 도입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가 그대로 대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모 부착용하셨어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 확률은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오토바이의 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은 2배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는 오토바이는 전면 무인 카메라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고 오는 3월부터 정식으로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일본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어 앞으로 구조와 복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90대 여성이 12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지진 피해가 많았던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평지는 최고 25cm, 산지는 60cm까지 폭설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지진 현장에 날씨마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大雪も予想されています。こういった事態に対して除雪車も投入しながら孤立地域を含めた被災者の方々のこの安全確保のために 일주일 동안 정전과 단수를 겪고 있는 주민들과 도로가 무너져 고립된 2천여 명에게 보급품 전달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まずは水道ですね。はい。水道がないのでトイレの排便等も非常に苦労しています。あと当然ながら入浴もできないのでシャワーもできないの。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망자 128명, 연락두절은 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주택 잔해 속에서 90대 여성이 12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도 정상이고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해 특정 비상재해 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지역 시카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다에 기름이 소량 유출됐는데 다행히 방사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4월 총선에 대비해 영입하는 인재를 추가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학교폭력 문제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번째 영입 인재로 우주과학 분야 전문가를 공개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외교부 2차관 재직 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개혁신당이 벌써 4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2월까지 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온라인 당원 가입 안내 공지를 올린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4만여 명의 동지와 함께가 적힌 창당준비위원회 누리집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강정책위원장으로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정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탈당을 시사하며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전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무릎을 꿇고 묵념하며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문을 열어놨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 내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 제3지대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빅텐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국회 진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쌍특검 법안 재의결이 이뤄질까요? 네, 내일 바로 재의결에 붙이겠다는 국민의힘과 서둘 게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폐기시켜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배우자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재의결을 다음 달까지 최대한 미뤄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쌍특검을 상정할 가능성은 일단 낮은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네, 이 쌍특검 법안으로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 규모나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선 제2부속실 설치에 더해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 좀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제2부속실 설치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맞물려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경계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도 구육도 정도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여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민주당이 줄곧 주장했던 거라며 야당의 비판을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상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병상에서 당무를 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이 나왔죠. 네, 당분간은 회복 치료에만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각에서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추정이다 이런 게 당의 설명인데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절대 안정 속에 회복 치료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에 따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가족엔 접견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피습 사건 이후에 여당과 야당 모두 좀 공방을 자제하면서 이재명 대표 쾌유를 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 것을 지적한 건데요. 민주당의 부산 홀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겉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공고한 수도권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부산 지역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이 상당한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출마자들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초선 김웅 의원인데요. 서울 송파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주요 당직자들에게 불출마 의사를 전달했으며 오늘 관련 회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검사 출신인 김 의원, 지난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 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불출마 이유로는 개혁 성향의 김 의원이 현실 정치에서 느낀 한계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주도의 개혁신당에는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의사자가 이제 한 명 더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향하는 인물도 있다면서요.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이 이르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할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1시간가량 오찬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내 경선을 거쳐야 하겠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그대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포격 당시 포탄이 떨어진 듯 바닷물이 크게 솟구치는 장면이 현재 연평도 현지에 나가 있는 MBN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은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멀리서는 수차례 포성까지 들려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에서 이 같은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물줄기와 포성은 모두 북한의 포 사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성이 잇따르자 옹진군 인근 지역에는 북측의 포성이 청취되고 있으니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같은 시각 북측의 개머리 진지와 대수압도 등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문이 모두 14개 열려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계속되자 연평도 주민들의 긴장과 피로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그 생각에 트라우마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뜬 눈으로 날 샜어. 여전히 연평도에서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파괴된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러한 불상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하르키우 공습 당시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습 당시 사용된 미사일의 잔해입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당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최근 그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대변인은 잔해의 노즐과 꼬리 부분이 북한이 군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미사일의 모습과 비슷하고 미사일의 크기와 배선 장치도 러시아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Ця ракета, вона схожа на одну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앞선 지난 4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한국과 미국은 현지 시각 10일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사용 등 제재 위반 행위를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어떤 당에 소속돼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김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당적 공개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최종 수사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정당 소속을 묻자 입을 닫았습니다.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이후 김 씨의 당적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과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당적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이 수사기관이 수사상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법이 없는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상은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인지가 있는지 이런
검찰하고 협의를. 김 씨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의 공범 여부와 김 씨의 범행 동기 등 수사 결과는 이번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혼자 일하는 다방 여사장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돈을 뺏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 씨는 무서워서 강릉까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한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 수십만 원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절대 목표 들어갔다가 절도가 걸려서 다투면 싸우면 강도가 되잖아요. 사람 죽이고 가져갔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된 거죠.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다방에서 금품을 빼앗고 여주인을 살해했는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살해 엿새 뒤에는 양주시 한 다방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때도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 초쯤 신상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처럼 한파가 몰아치면 얼어붙은 몸을 잠시 녹일 수 있는 한파 쉼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만 1,000곳이 넘는 한파 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내 표시가 없거나 가장 추운 야간에는 정작 운영을 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한파 쉼터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노약자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 둔 겁니다. 이 같은 한파 쉼터가 서울에만 1,200곳이 넘는데 주민들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신 적 네, 없는데요. 토이 쉼터는 봤어도 한파 쉼터는. 심지어 안내 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입니다. 이쪽과 저쪽 출입구가 총 2곳인데 어디에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 이곳이 추위를 피하기 위한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파가 심해지는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을 거의 안 한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평일 야간에 한파 쉼터 5곳을 찾아가 봤는데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공휴일에도 문 연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 운영 지침에는 자치구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반드시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야간 이용이 가능한 건 28곳 뿐입니다. 이마저도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파 쉼터 예산을 지자체가 마련하라고 떠밀었고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에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놓은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이거를 지원을 해줄 텐데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게 지역 자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서울 지역 한파 취약계층은 5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파를 재난으로 분류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파 쉼터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사바하, 검은 사제들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가 해외 매체에서 기대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파묘의 인터내셔널 포스터 5종과 예고편이 현지 시각 지난 5일 미국 유력 영화 매체 버라이어티에 소개되는데요. 공개된 포스터는 파헤친 흙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모습과 영문으로 험한 것이 나왔다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클로즈업된 인물들의 표정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데요. 특히 매체는 올드보이와 명량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 씨가 영화에서 퇴마사로 나온다고 소개했는데 함께하는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씨의 조합도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 영화 파묘, 오는 2월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미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쪽 분량의 만화책을 페임 시리즈의 신작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이 페임은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로 그동안 가수 비욘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BTS 편에는 2013년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현재 멤버 모두가 군복무 중이라는 최근 이야기 등이 담긴다고요. 페임 BTS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정식 출간될 예정인데요. 그야말로 군백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탄소년단의 인기입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볼튼이 최근 뇌종양 제거를 위해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70대에도 여전한 가창력으로 40여 년간 라이브 공연을 해낸 마이클 볼튼. 그런데 현지 시간 지난 5일 SNS에 최근 뇌종양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수술을 했다며 다음 달 예정된 해외 투어의 취소 소식을 알렸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현재 가족들의 응원 속에 회복 중이라며 걱정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볼튼은 웨너맨 러브서 우먼 등의 히트곡으로 한국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멋진 공연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판매액만 19조 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손실 확정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MBN이 집중 보도하면서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판매사를 현정 점검해 위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손실 확정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마이너스 48%, 원금이 반토막 난 채로 상환된다고 안내합니다. 지난 4일부터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며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1월달이 사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쩌겠어요. 업장이 무너지고 지금 이런 돈을 다 잃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깜깜한 거죠. 10만 명이 가입했고 판매액만 1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홍콩 ELS 상품은 판매 규모만큼 불안전 판매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 평가 지표에 ELS 상품 판매 건수를 40%가량 반영해 직원들이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 판매 한도를 줄여야 했던 시점에 오히려 늘린 정황도 발견됐고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며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촉발된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판매사와 가입자, 금융당국 간 3자 대면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우리 사회와 문을 닫고 두문불출하는 외톨이 아이들. 정부 추산 매해 1만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특별 지원 대상으로 처음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검사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5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의 일과를 아버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방에서 지내고요. 문을 거르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업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자 중학생이던 딸은 고교 졸업한 나이가 된 지금까지 스스로 사회와 단절됐습니다. 정부 추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등록돼 은둔 가능성이 큰 청소년은 최소 1만 6천여 명. 이에 여성가족부는 은둔 청소년 여부를 판별하는 척도 검사를 오는 3월 최초 도입해 관리 대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13개 문항으로 청소년의 고립 상태, 관계 회피 경향, 일상생활 불규칙 3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문별로 각각 12점, 14점, 6점을 모두 넘을 경우 상담부터 취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예산 문제로 사업에 투입되는 상담 인력은 30명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가족의 문제로 남겨지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외부의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렵게 밖으로 나오더라도 적응 실패로 재차 은둔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54%가 출마 자격이 있다고 답하면서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로 이뤄진 16 의사당 폭동 사태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주마다 폭동에 관여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4%가 각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는 81%가 후보 자격 박탈을, 공화당 지지자는 90%가 후보 자격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3년 전 발생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의 평가로 볼 때 미국 사회 분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폭동 관련 수감자들을 인질로 표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But if you're with us, they put you in jail. Look at what's happened with the J6 hostages. The hostages, that's a horrible thing.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So we nearly lost America. Lost it all. Political violence is never, ever acceptabl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ystem. Never, never, never. It has no place in a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 선거 전략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비행기에서 문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 2번의 추락 사고로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던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데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승객의 머리 위로 뚫려 있는 비행기 벽면이 보입니다. 거센 바람이 들이쳐 비행기에 달린 비닐이 강하게 휘날립니다. 승객들은 기내에 설치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며 아찔한 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So that's when I knew, like, oh gosh, this is something way different. And yeah, I started freaking out. 사고가 난 비행기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 긴급 회항 후 비상 착륙해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177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This didn't end up in something more tragic. No one was seated in 26A and B.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에서는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즉시 멈추게 했고 유럽과 터키에서도 운항 중단과 점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국내엔 해당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가 없지만 국토부는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항공기를 운항 중인 5개사에 기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2차례 추락 사고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215대가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 사람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 선물을 전해준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남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베네수엘라 모든 아이들이 이날만큼은 아기 예수 부럽지 않았다고요? 바퀴 달린 나무 판자를 타고 이리저리 엉켜 내달리는 아이들. 화려한 행색의 어른들은 사탕을 뿌려주는가 하면 이 용감한 카트 행렬에 가세하기도 합니다.
남미와 스페인의 주연절, 이른바 동방박사의 날 풍경입니다. 매년 1월 6일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3인을 기념하기 위해 펼쳐지는 행사라고요. Darle a los niños de la comunidad la llegada de los Reyes Magos en carrucho. Entonces tratamos de rescatar esa actividad o promocionar esa fecha tan importante a través de las carruchas también. 페루에선 동방박사 복장을 한 경찰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고요. 멕시코에선 거대한 빵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이날을 축하했다고 하네요.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요.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수차례 월드컵을 들어올렸던 축구의 큰 별이 또 우리와 작별을 구했습니다. 향년 92세, 축구계 또 하나의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선수와 감독으로서 각각 2차례의 월드컵 우승. 브라질 축구의 대부 마리우 자갈로, 그가 리우데자네이루 한 병원에서 명을 달리했습니다. Lembrança do que ele foi pra gente, do que ele foi pro futebol, né? Brasileiro pro futebol mundial, né? É isso. A gente foi campeão de Copa com ele, então Zagallo é mito, é uma lenda. Vai ser lembrado eternamente. 특히 펠레와 자일지뉴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지도해 1970년 브라질의 3번째 월드컵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왕년의 축구 스타들이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힌 가운데 추모의 발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뚱뚱한 화요일이라고도 불리는 마르디그라, 기독교에서 금욕기간에 해당하는 사순절의 서막을 알리는 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맥이 끊어졌던 카니발이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저마다 술잔을 든 채 흥에 겨운 사람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가면,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올리언스의 마르디그라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I'm from New Orleans. I was born here. We treasure each day. And this is an early carnival, so we just have to pack more energy and more activities in it. 프랑스에서 비롯된 이 축제는 부활절 이전 금욕기간인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치러지곤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신분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취지랍니다. 이곳 뉴올리언스에서 대형 퍼레이드와 함께 행사가 커져왔는데 아쉽게도 한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었다고요? 아쉬움을 털어내려는 듯 다들 작정하고 즐기는 모습이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 푸드트럭 사장과 아이돌로 변신했습니다. 이번만은 승부를 잇고 경기 중간중간 깜찍한 세레머니도 선보였는데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별들의 잔치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가 1일 푸드트럭 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떡볶이도 제일 예뻐. 선수들은 입장때는 물론 경기 중간마다 화려한 춤을 선보이며 아이돌 못지않은 끼를 과시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감독들도 오늘만큼은 선수로 출전해 제자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울스타들의 화려한 변신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아들이 클 때까지 매번 같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게임에 앞서 열린 한국과 일본 유망주들의 한일전에서는 일본 팀이 승리했고 일본 대표 카사기가 디펜딩 챔피언 강희슬을 꺾고 새로운 3점슛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본 경기에서는 MVP 박지수가 활약한 팀 핑크스타가 블루스타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더 즐기고 해가지고 팬분들이 더 좋아하신 것 같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스타전을 마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여자농구는 오는 13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대관령 영하 17.8도, 서울 영하 10.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또 추위 속에 최근에 내린 눈비가 녹지 않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0도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반짝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1.7도, 대전은 영하 8.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부지방부터 눈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눈이나 비가 내려서 생기기도 하지만 도로에 기름이나 매연, 먼지들이 뒤엉켜 검게 얼어붙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늘진 곳이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서행 운전을 해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요. 급 제동이나 급 핸들 조작, 급 가속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만약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안전하게 차를 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